내 아내가 숨쉬는 것조차 싫다. 첫날 밤 손 한 번 잡고 평생을 영조에게 외면당한 왕비, 정성왕후를 아시나요? 놀랍게도 영조는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아내의 손이 곱다고 칭찬했다가 그녀의 대답 한마디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리고는 그 길로 방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장장 43년. 그녀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철저하게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신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외롭고 쓸쓸했던 왕비, 정성왕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성왕후 서씨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연인군, 훗날 영조과 결혼합니다. 당시 연인군이었던 영조는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왕자였죠. 두 사람은 넉넉지 못한 살림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사, 야담에 따르면 첫날 밤 영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손이 참 곱소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정성왕후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귀하게 자라 험한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간 영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영조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 바로 어머니 숙빈 최씨가 무술이, 잡일 담당하녀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과 아내의 고운 손이 비교되면서 너는 양반 집안에서 편하게 자라날 무시하는구나 라는 삐딱한 열등감이 폭발한 겁니다. 자격지심이 심했던 영조는 그 순간부터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천한 그림자를 느꼈고 평생 그녀를 멀리하게 됩니다. 조선의 국모였으나 한 남자에게는 끝내 여자이지 못했던 정성왕후. 그녀의 43년은 인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왔지만 그 속은 까맣게 타버린 숫덩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한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그 흔적마저 희미해진 왕비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영조의 첫 번째 왕비였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가 지워진 채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했던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통해 당시 조선왕실의 냉혹한 권력 역학관계와 인간적인 비극이 어떻게 한 사람을 올가매었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잊혀진 이름 속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녀의 이름은 정성왕후, 서씨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품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온화하고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은 지혜를 지녔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훗날 조선의 임금이 될 연인군, 즉 영조와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은 14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연인군은 형인 경종의 뒤를 이을 왕세제로 책봉되어 있었지만 그의 주변은 늘 정치적 불안감으로 가득했죠. 왕실의 권력 다툼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위태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요. 아직 왕이 아니었던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될 그의 자리 역시 결코 단단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온화하고 현명했던 그녀의 성품은 왕실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왕비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두루 갖춘 듯 보였죠. 주변에서는 그녀가 훗날 훌륭한 국모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그녀가 발을 디딘 궁궐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연인군과 정성왕후의 혼례식은 화려한 비단옷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치러졌지만 그 고즈넉한 궁궐의 풍경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정한 기운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감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녀의 운명에 드리워질 그림자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면서 정성왕후는 꿈에 그리던 국모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의 왕비, 한나라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왠지 모르게 흐릿했습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적 야심을 불태웠고, 무엇보다 후계 문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정성왕후의 자리는 점차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영조는 또 다른 왕비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정성왕후가 겪었을 내면의 고통과 소외감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즉위식의 웅장함 속에서 홀로 소외된 듯한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그 이후의 삶을 예고하는 쓸쓸한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왕비, 바로 정순왕후가 궁궐로 들어서면서 정성왕후의 존재는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영조의 무관심은 물론이고 후계 문제를 둘러싼 궁중 암투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갔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국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사적으로는 왕의 그림자 아래 놓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빛을 빼앗긴 채 홀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온화하고 현명했던 성품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궁중 연회에서조차 홀로 앉아있는 정성왕후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연민과 가슴 저림을 느끼게 합니다. 궁궐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그녀의 고독한 일상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궁궐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그녀의 고독한 일상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한나라의 국모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존재를 지워진 채 살아가야 했던 비극적인 투명인간의 삶을 의미했죠. 영조의 시선은 이미 새로운 왕비, 정순왕후에게로 완전히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정성왕후의 처소에 머무르지 않았고, 정성왕후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궁궐 한편에 쓸쓸히 자리하게 되었죠. 젊고 새로운 기운을 몰고 온 정순왕후의 등장은 궁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이의 관심과 기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왕비에게로 쏠렸고, 정성왕후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주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그녀를 향하던 시선은 점차 흐릿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렸죠. 마치 화려한 연회장에 홀로 앉아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조선왕실의 가장 큰 화두였던 후계 문제는 정성왕후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그녀는 후계 구도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죠.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막중한 과제 앞에서 그녀의 존재는 점차 정치적인 무게를 잃어갔습니다. 궁중의 권력 암투는 더욱 치열해졌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성왕후는 그저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녀의 생각은 궁궐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국모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공식적인 의례에 참여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듯했습니다. 형식적인 존경은 있었을지언정 진심으로 그녀를 위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한 국모의 역할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녀의 온화하고 현명한 성품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다투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조용히 물러서는 그녀의 태도는 궁중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녀를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궁인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았지만 동시에 보지 않았죠. 그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고요한 침전에서 홀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한나라의 왕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쓸쓸하고 적막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아무도 읽지 않는 오래된 책처럼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된 채 정성왕후는 덧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흐르던 시간은 결국 한 왕비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된 채 마치 아무도 읽지 않는 오래된 책처럼 페이지를 넘기던 정성왕후의 삶은 1757년 66세의 나이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한나라의 국모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성대한 애도와는 거리가 먼, 어찌 보면 그녀의 생전 모습처럼 조용하고 쓸쓸한 마무리였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은 생전 그녀가 경험했던 고독과 무관심의 그림자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죽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슬픈 역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조는 정성왕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상을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애도 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슬픔을 드러냈지만 과연 그 마음속 깊이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이 있었을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진 지 오래였으니 말이죠. 마치 한때는 뜨거웠으나 이내 식어버린 불씨처럼 형식적인 예법만이 남아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녀가 떠난 빈침전은 더 이상 왕의 발걸음이 닿지 않던 생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한때 국모가 머물던 공간이라는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을 뿐이죠. 역사는 정성왕후의 존재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희미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실의 수많은 왕비들을 기억하는 것에 비하면 정성왕후의 이름은 참으로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녀의 죽음 이후 궁궐은 또 다른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갔고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궁중의 연대기 속에서 그녀의 이름 석자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갔죠. 그녀의 초상화나 관련 기록물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퇴색되어 그 존재감마저도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마치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음마저도 조용히 잊혀져 간 것입니다. 정성왕후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적 소외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갉아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증거가 아닐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갇혀 투명인간처럼 살다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정성왕후의 잊혀진 기록들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요? 그녀의 쓸쓸한 임종과 그 이후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쓸쓸한 임종과 그 이후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정성왕후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감내하며 버텨왔던 그녀는 결국 차가운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고요히 눈을 감으셨죠. 한나라의 국모로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을지언정 그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국모로서의 위엄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을 뿐 정작 그녀의 내면은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냉혹한 궁궐이었죠.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흩어졌을 것입니다. 영조께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물론 공식적인 애도는 있었겠으나 그 이면에 드리워진 감정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그는 또 다른 정치적 계산 속에서 한 존재의 끝을 담담히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기록에는 그녀의 죽음이 담담하게 몇 줄로만 적혀 있을 뿐 그녀가 살아온 삶의 무게나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에 대한 깊은 고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임종은 빠르게 일상으로 흡수되었고 마치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음마저도 조용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는 화려한 궁중 연대기 속에서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갔죠. 그녀를 기억할 만한 초상화나 관련 기록물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퇴색되어 그 존재감마저도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왕비의 삶이 끝난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침해되고 소외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갇혀 투명인간처럼 살다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성왕후의 삶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 왕비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계의 부재와 권력의 비정함이 한 개인을 어떻게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녀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 왕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스스로가 외면당한 채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들죠. 한 인간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직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성왕후의 잊혀진 기록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인간 존엄성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쓸쓸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